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농산물의 유통 환경 부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항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전국의 산지 유통센터, 우리가 영어로는 APC라고 이렇게 합니다. APC를 이렇게 건립을 해서 APC를 통해서 농산물을 유통시켜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화를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그렇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현재 APC는 정확하게 548개 정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PC를 이렇게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APC에서 세척, 선별, 포장 이러한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APC에서 바로 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APC에서 바로 유통이 대형 시장이나 대형 유통 마켓 이런 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트럭 수송입니다. 트럭 운송. 그래서 5톤 트럭, 8톤, 11톤 이런 트럭들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그런 농산물 수송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와 같이 이런 섬에는 이런 트럭 수송하고 그리고 페리오를 통한 그런 해양 수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과 해양 수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협동 일관 수송 형태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농산물이 받는 충격과 진동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측정을 해서 실험실에서 그 환경을 재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과정 중에 농산물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적정 포장 설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APC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유통 환경 부하의 측정과 중요성 그리고 이런 필드 시험 루트와 측정 방법 그리고 필드 측정 결과와 고찰 결론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유통 환경 부하의 측정은 완충 포장 설계의 기준이 되고 또한 포장 설계 이후에 포장 성능을 평가하는 또 기준이 됩니다. 또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즉 APC 전국에 54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 시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 중에 물리적 손상 방지와 적정 포장 설계를 위해서는 이런 유통 환경 부하의 측정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의 트럭 운송이고 그리고 제주도와 같이 이런 섬 도시에는 트럭과 페리오가 결합된 협동 일관 운송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제가 농산물이 받는 충격과 진동이 얼마인지 그걸 측정을 해서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든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농산물을 유통 환경을 측정하는데 왜 청주 참외를 모델로 했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 참외 같은 경우에는요, 이 80%가 성주 참외입니다. 그리고 APC를 통한 그 유통 비율이 참외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지에서 지역에 있는 그 APC까지 그 유통 환경이 우리가 난 그걸 그 운반 환경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 운반 환경이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주 참외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생산 농가에서 지역 APC까지는 길게는 뭐 한 30km 정도 됩니다. 짧게는 뭐 한 1km 이내도 되고, 그 사이에 운반 환경 강도를 측정과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APC에서 주로 하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역 환경 강도가 얼마인지 그것을 측정,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외 유통 시에 운송 환경 부하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 성주 참외의 경우에 이렇게 이것이 생산 농가에서 APC까지 주도로입니다. 주도로. 그래서 보통은 아스팔트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두 개는 그 농로입니다. 농로. 그래서 농로의 일부는 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포장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아울러서 제가 그 전체 그 수송 거리가 41.7km 되는 이런 시험 루트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41.7km 중에 아스팔트 포장은 한 66%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32.8%, 그리고 비포장 농로는 1.2% 되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시험 루트를 설정을 해서 그 시험 루트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한 65 정도 이렇게 주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농내어에서는 35km 정도로 주행을 했고,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는 25km 이렇게 주행하는 거로 이렇게, 이건 다 실제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생산 농가에서 지역의 APC까지는 주로 운송하는 것이 그 1톤 트럭이 운송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그래서 1톤 트럭에 제가 한 1.1톤 정도 화물을 싣고, 그리고 보통 진동이 크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적재함 뒷부분. 뒷부분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센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 APC에서 하역 환경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C에서 주로 하역 그 동작은 이같이 그 참외 화물을 모아서 팔레트 화물화하는 그런 그 단계,
또 짧은 거리를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주로 이렇게 트럭에다가 상차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이런 참여가 받는 그런 진동 충격이 얼마인지 그걸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정 중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지게차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지게차는 여기에 본체가 있고 앞에 이 포크라는 그런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진동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본체에 이렇게 센서를 하나 설치했고 또 이 포크를 이 마스터 부분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그 부분이 캐리지 부분입니다. 마스터에 붙어 있는 캐리지 부분. 그래서 그 캐리지 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센서를 하나 부착을 해서 본체하고 어태치먼트 두 곳에서 진동과 충격을 다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대외 유통 시에 송주 3호 같은 경우는 송주에서 가장 북쪽으로 가장 먼 거리가 서울입니다. 서울 농산물 시장입니다.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장 먼 거리는 우리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송주에서 서울까지 이 루트하고 그리고 송주에서 제주도까지 이 루트에 대해서 제가 유통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래 보면 송주에서 서울까지는 다 트럭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송주에서 제주도까지는 송주에서 여수까지는 트럭 수송 그리고 여수에서 제주도까지는 페리오 2만 톤급의 페리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송 루트에 대해서 제가 유통 환경 부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주에서 서울까지는 뭐 277km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트럭은 4.5톤의 윙바디 트럭 3축짜리가 이것이 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 트럭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했고 그리고 현가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현가장치는 보통 다 겹판 스프링 우리가 니프 스프링 타입의 서스펜션입니다. 그걸 트럭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송주에서 제주도까지는 8.5톤 윙바디입니다. 이 뭐 8.5톤이나 4.5톤이나 트럭은 뭐 거의 같더라고요. 같은데 그냥 자기들이 8.5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3축짜리 윙바디 트럭. 여기도 니프 스프링 타입의 현가장치 트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센서의 설치 위치는 보통 우리가 이 트럭에 있어서 진동이 가장 큰 곳이 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정 시에 이 네코더를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네코더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그 유통 과정 중에 이런 실험 데이터를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게 이 세이버 장비입니다. 세이버 장비고 또 요즘 많이 쓰이는 게 또 슬림스틱이라는 그런 네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수송 중에 그 실시간으로 그래서 타임 도메인으로 그 진동이 RMS 직갑 형태로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RMS 직갑 형태로 저장이 돼서 그것이 이 세이버 같은 경우는 그 수송 중에 그 데이터가 RMS G값 형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RMS G값 형태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그것은 이제 PS 분석에 용이하게 된
그런 네코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유통 중에 진동 강도가 얼마인지 또 충격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RMS G값보다는 우리가 G값 형태, 가속도가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 하는 그런 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 슬램 스틱을 같이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널 트리거하고 타이머 트리거가 있는데 똑같이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 1초에 1000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래서 2초 동안에 한 2000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RMS G값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트리 같은 경우는 이 문턱값은 0.5G 이상이 됐을 때 기동을 해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그런 그 값을 설정했고 그리고 타이머 트리 같은 경우는 웨이크업 인터벌을 2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기동을 해서 데이터를 orchestra하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램 스틱은 512Hz의 샘플링 레이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두 가지 쓴 이유는 요 세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요 슬램 스틱을 보완적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 결과및 고찰입니다. 요거는 산지 운반 환경 강도, 즉 생산지에서 APC까지의 농산물의 짧은 거리를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그때 그 운반 과정에서 얼마의 진동과 충격이 발생되는가 그것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상하 진동이고 요거는 전후 방향입니다. 트럭의 진행 방향의 진동이고 요거는 좌우 방향의 진동입니다. 좌우 방향.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상하 방향 진동이 다른 방향에 비해서 이러한 고강도의 이벤트가 발생 빈도도 크고 그리고 그 값도 역시 큰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부분 요까지는 콘크리트 도로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거는 비포장 도로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다 그 아스팔트 주도로에서 측정한 그런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도로, 여기에 있는 비포장 도로, 여기에 있는 아스팔트 도로, 그 데이터를 발치를 해서 그거에는 PSD 분석한 것이 요겁니다. 요것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비포장.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체 구간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 구간을 보면은 모두 한 20Hz 까지는 이 수직 방향의 진동이 뭐 다른 방향에 비해서 어느 방향이 좀 큰 거로 한 뭐 8배 이상 큰 거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도로 조건별로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로는 이 비포장 도로에서 진동이 가장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도로 조건이 진동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기여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도로를 얼마의 속도를 달리느냐 하는 것이 더 크게 진동의 크기를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보통 주행 속도가 한 6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도로는 35km, 그리고 비포장 도로는 평균 속도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가 결국은 진동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그 지역에 있는 APC에서 하역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본체에서 지게차의 본체에서 측정한 진동이고,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포크 부분, 어태치인 그 포크 부분, 그래서 포크 캐리지 부분에서 측정한 이런 진동이 됩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수직 방향 진동에서 수직 방향에서 이런 고강도의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 크기도 큰 거로 이렇게 잘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태치먼트 부분인 포크 캐리지 부분에서 측정한 진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게차의 주행 방향에서 전후 방향에서 이렇게 큰 진폭의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pH 분석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포크리프트 즉의 본체 부분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pH 분석 결과고, 요거는 그 어태치먼트 부분에서 측정한 진동에 대한 pH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체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수직 방향의 진동이 가장 크게, 즉 우리가 보통 요 프로파일의 밑에 면적을 구해서 그거의 평방근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오버올 G의 RMS 값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버올 G의 RMS 값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진동이 크다 작다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렇게 잣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체에서는 수직 방향의 진동이 다른 방향에 비해서 많이 큰 거로 이렇게 나타냈지만은 이 포크 캐리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방향에서 다 진동이 크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크 캐리지 부분에서 이렇게 진동이 모든 방에서 다 같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포크 부분하고 그것을 상하로 움직이는 그 마스터 부분의 구조적 강성 부분이 진동이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 대외 유통 시의 그 운송 환경 부하입니다. 요거는 송주서 서울까지 구간에 대한 진동이고, 요거는 송도에서 제주까지 이 구간에 대한 진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부분은 요거는 다 트럭 수송입니다. 트럭 수송, 요것도 송도에서 제주까지도 요거는 요 부분은 트럭 수송이고, 요 부분은 그 페리어를 통한 해양 운송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송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직 방향 진동이 다른 방향의 진동에 비해서 많이 큰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양 수송 부분에서도 이렇게 아주 고강도의 그 진동이 한두 차례 이렇게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송주서 서울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pH 분석한 거고, 요거는 송주서 제주까지 구간에 대한 그 pH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 진동수 대역에서도 역시 수직 방향 진동이 트럭에 관련해서는 수직 방향 진동이 다른 방향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 그래서 트럭 수송에서는 사실 그 수직 방향 진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그런 포장 설계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앞에 이 부분 23Hz에서 이렇게
수직방향 진동이 크게 났다는 것은 이건 바로 트럭의 현가장치, 격판 스프링식의 현가장치 반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좌우 방향에서 이렇게 크게 뭐 한 20Hz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그런 분석이 필요한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주소 제주도까지 요 구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주소 여수까지 여수입니다. 여주가 아니라 성주소 여수까지 또 여수항에서 제주항까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서 PLC를 분석한 결과 이 트럭 운송의 경우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양 수송에 비해서는 월등히 크다. 그리고 우리가 폐류를 통한 해양 수송 같은 경우는 뭐 진동에 관련해서는 막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아주 매우 온화하고 작았습니다. 뭐 이상 나타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산지 운반 환경에서는 이 수직방향의 진동이 뭐 좌우 전후방에 비해서는 뭐 2.9배, 4.5배 크다. 그리고 특히 그 차이는 20Hz 저진동수 대역에서 그 차이가 더욱 컸다. 그리고 또한 고강도 이벤트의 발생 빈도수는 수직 방향이 다른 방향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포장 조건별 평균 진동 강도의 차이는 뭐 기대와는 다르게 이 주행 속도가 포장 도로 조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결론이고, 그리고 APC 내에서 하역 강도의 경우는 수직 방향이 다른 방향에 비해 약 한 2.7배, 3.7배 높았지만은 작업기인 포크 부분의 진동 강도는 모든 방향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하역 중량이 다른 그런 지게차 포크와 마스터 부분의 구조적 강성이 진동 유발에 큰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대 진도가 한 10G 이상 정도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외 유통 중에 운송 환경 부하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의 진동 강도가 좌우 방향의 진동의 약 한 2.5에 3.1배, 그리고 전후 방향의 3.7에 4.5배 높았고, 그 차이는 10Hz 이하의 저진동수 대역에서 더욱 컸다. 그 원인은 현가 장치 때문에 그런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2.3Hz 진동수 대역에서 수직방향 진동이 큰 것은 격판 스프링의 현가 장치 반응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10에서 30Hz 대역에서 좌우 방향의 진동이 큰 것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됩니다. 유통 중에 최대 진동은 수직 방향에서 약 한 3G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거. 뭐 이런 진동은 뭐 외국에서 보고되는 그 진동 수준과 거의 유사한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수항과 제주항 사이에 폐류를 통한 해양 수송의 경우 트럭에 의한 육로 수송에 비해 진동 강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무시할 정도다. 그렇지만은 항해 중 뭐 한두 번의 고강도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주 참외 유통 환경을 기반으로 측정한 운송 환경 부하를 바탕으로 국내 농산물의 실험실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토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뭐 이러한 데서는 국내 농산물의 적정 포장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